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보복전입니다. 네. 전쟁이 아니고 학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보복전 날로 잔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의 극단적인 보복전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 사망자가 이제 2,300명을 넘었고요. 부상자는 8,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질은 100명이 넘는다고 계속해서 알려졌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인 인질 1명과 아이 2명을 풀어주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가짜 영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찍은 영상을 지금 튼 것이다라는 주장이 오가고 있고요. 이렇게 양측의 사망자, 부상자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하마스 세력이 휩쓸고 갔던 이스라엘 키부츠를 이스라엘이 탈환을 했는데 이곳에서 아기 시신 49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목이 잘린 채 숨진 어린이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도 일제히 하마스의 잔혹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키부츠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단 농장이 있던 곳이죠. 한 인구가 1,000명인데 그중에 10%는 100명이 살해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뉴스에 나가길래 제가 적어놨는데 부엘이라는 집단 농장인데 거기에 아기 시신이 40구나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한 하버드 학생 단체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자 지구라는 이 작은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여기다가 몰아놓고 비인도적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하마스의 잔혹성을 본 세계 언론들이 이 하마스에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또 잔인하지 않은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에 대한 끝장 보복을 선언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이제 건국을 시작했던 거고 70년이 넘은 그 역사입니다, 지금. 해결될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제 1,300여 개 이상의 목표물을 가자 지구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는데 그 타격 대상이 학교, 병원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은 민간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론도 이스라엘도 역시 좀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가자 지구의 전력, 수도, 식량 보급도 끊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가뜩이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은 세계 원조에 의존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가자지구의 한 의사인가 봐요.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뒤면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급품이 다 끊어질 것 같다고 두렵다, 이런 인터뷰가 나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잘 몰랐었는데 사실 가자지구 이 면적이 충남 서천군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230만 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정말로 세계적으로 그 인구 밀도가 최고 수준이었던 거죠. 창살 없는 감옥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지구의 한 여성이 아이의 분유조차 떨어져가는 상황을 한탄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내 아이인가요?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군이 또 뼈와 살을 파고드는 금기 무기인 백린탄이라는 것을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제협약이라는데 이걸 깼다는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하고 이 가자지구 쪽에 30만 예비군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지상군을 투입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뉴스 화면에 그 탱크들이 이렇게 쫙 보이고 그러는데 자, 어때, 속보 좀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 지금 방송 전까지는 속보 들어온 게 없었는데 예비군 30만 명과 탱크를 이스라엘 남부에 배치해 준비 중인 상태고요. 인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에게도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하마스 역시 어제도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이어갔는데 텔아비브 벤 구리온 국제공항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국제공항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출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 탈출의 발목까지 하마스가 잡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을 직접 전화 연결해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오. 지금 이스라엘 시각은 오전 8시 30분경이고요. 네. 국제 전화로 다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는 황유리 씨입니다. 황유리 씨.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 TBS 상암동의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저는 최일구고요. 천혜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어제 텔아비브 지금 계신 데가 어디세요? 제가 있는 곳은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면 벤구리온 텔아비브 네. 공항에 하마스가 로켓포를 터뜨렸다 그러는데 알고 계시세요? 네. 그럼 저희가 매번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앱으로 알림도 받고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들이 이착륙이 됩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근처 벤구리온 공항은 네,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외국 항공사들이 이제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공항은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요. 이스라엘에 네. 체류했던 192명이 우리 네. 대한항공기를 이용해서 귀국했잖아요. 그분들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조금 늦었으면 로켓포에 또 피해를 입을 뻔했네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많이 이렇게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공항 주변에는 엄청난 시큐리티가 감지되고 있어. 시큐리티로 예. 모든 것을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황유리님이 계신 곳이 이제 텔아비브고 텔아비브하고 가자지구 네. 접경하고는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만 부엘이라는 이스라엘 키부츠에 하마스 세력이 집단 학살을 해서 아기 시신 49가 발견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텔아비브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시간 반 정도의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차로.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희생자가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이게 나라가 작다 보니 이게 다리 한 다리만 건너도 다 지인이고 그래서 지금 지인의 가족들의 희생자 그다음 사망자 그다음에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고 주위에도 있습니다. 보면 말이에요. 하마스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영상을 내보내는 거 보면 독일계 어떤 젊은 여성도 피랍이 되고 키부츠에 있던 어떤 할머니도 막 납치돼 가는 그런 영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영상 중에 혹시 우리 교민하고 관계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한국 교민들과 지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 영상에 나와 있는데 저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마스 대원들이 무슨
사막에서 음악회를 하는 곳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가 텔아비브하고 얼마나 떨어진대요? 거기도 가자 지역 근처입니다. 아, 가자 지역 근처. 예. 네, 네, 네. 남쪽 근처예요. 가자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로부터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또 사법 개혁 관련해서 내부 분열이 심한 상태였다고 하던데 현재는 네.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이제 사법 개혁안 반대에 대한 엄청난 시위도 있었고, 엄청 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내부 이슈는 일단은 나중에 해결하자 그런 분위기고, 일단은 어제는 비상 정부를 구성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일단 이렇게 지금 하마스를 전적으로 제압하는데 전념하자 그런 분위기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지인들이 희생자 가족분들이 다 연결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한 슬픔과 그다음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스라엘 국민도 그렇습니다만 또 여기 외신 영상 같은 걸 들어오다 보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도 말이죠. 분노를 하는데도 로켓포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스라엘이 왜 우리 죄 없는 우리한테 폭격을 퍼붓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역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제3자적 입장에서 보자면.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거는 그런 어떠한 자유의 투사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마스에 대해 이렇게 민간 학살을 하고 너무 빈간적으로 이렇게 학살한 하마스는 분명 테러 집단이고 테러 행위를 한 거고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이런 테러리즘에 대한 그 정당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본인 이제 자국민 보호와 이런 전 세계 위험이 있을 그 테러 집단을 지금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그거를 인간 방패를 쓰고 있어요. 하마스가. 자국민을 인간 방패를 쓰고 있는 하마스를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무모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또 이제 희생이 있고 이러는 지금 악순환의 형태입니다. 네. 참. 네. 알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우리도 실시간으로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영상을. 네. 저쪽에 그 헤즈볼라하고 해야 될 북쪽에 그 레바논 접경 지역하고요. 이쪽 가자 지구 남쪽에 양쪽에 전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돼서 지금 배치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 주민들한테도 가자 지구 근처에 사는 분들은 대피해라 이런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황유리님은 이민 가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무슨 사업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남편을 한국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에 이민을 왔습니다. 2010년도에.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이번 사태로 그럴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2010년도부터 사실 지금 이번이 4번째 로켓 공격을 지금 불행하게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귀국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렵게 국제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한국 뉴스도 많이 보고 외신 미국 CNN 뭐 이렇게 폭스뉴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그 테러 집단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제압을 해야 또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런
너무 참혹한 대학살, 그다음에 뭐 강간, 인질로 잡혀가서 그것들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올려서 이런 희생 가족들이 보고 이러한 악순환의 형태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청취자 지금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들 중에서 혹시 하마스를 지지하고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너무 무작위로 민간 학살을 하고 비인간적이게 이렇게 테러리즘을 벌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유리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계신 황유리 씨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참혹한 이스라엘 가자 현장에 대한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 자, 약간 시키는 차원에서 반전과 평화를 위한 노래죠. 존 레논 이매진 듣고 오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See as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네, 차분하게 존 레논의 이매진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금사학 때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찾아가지 않아 사라진 돈 2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강서구 선거 소식이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이 뉴스도 중요한데 묻히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 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차액은 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하위 50% 이하인 A씨가 작년에 50%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162만 원이거든요. 본인 현재? 부담 상한액이. 네네. 그런데 병원비로 1년 동안 162만 원 이상 쓰셨다. 예. 그러면 그 차액은 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예. 예. 그런데 이 금액은 이제 공단에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가지 않은 돈이 5년간 25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경우가 이제 소득 하위 50% 이하인 네. A 씨. 그러니까 네. 중간쯤 되는 분인가요, 경제적으로? 하위 50%. 하위에 50%. 예. 예. 그 162만 원을 넘게 내가 병원비를 썼어. 네, 그분께서.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한액을 넘어서 냈으면? 상한액은 그러니까 162만 원 이상의 돈을 쓰셨다면 네. 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180만 원을 썼다. 네. 그러면 그 차액은 공단에서 다시 준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건보 가입자한테? 예.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할 때 이게 지금 본인 계좌도 알려줘야 되고 신청 절차가 있어요. 예. 아까 데스크에서 멘트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이거를 자동으로 계좌로 넣어주면 안 되냐, 다시 넣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신청을 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돈을 못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걸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건보공단 재정으로 이게 자동으로 귀속돼 버립니다. 그래요? 예,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한 후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되고요. 이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안내문이 온대요. 예. 근데 그 안내문을 제가 원고상에 넣어놓긴 했는데 예. 저도 손에 예. 들고 인쇄된 게. 근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 안내문 내용을 보면 뭐뭐 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내라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을 주겠다는 건지 네. 이 문장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이죠. 그런데 예. 우리 저 다음 주쯤에 네. 이쪽에 전화 관계자 한번 네. 건보에 전화 연결을 해서 네.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렇죠. 네? 오늘 시간도 좀 다 됐고 그랬으니까. 네. 시간이 자, 얼마 없죠. 그러면 예. 어떻게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요거까지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돌려받으신 금액이 얼마인가. 일단은 저희 청취자분들은 인터넷보다는 전화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국민건강보험 1577 1000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이 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 1577에 1000번. 네. 1577에 1000번을 좀 번호를 이용해 보는 걸로 하자고요. 네, 인터넷을 하실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셔서 알겠습니다. 앱을 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시다가 한 청취자도 저도 어머니 거 청구해서 5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또 다른 분 저도 이번에 신청해 갖고 18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네. 7951님은 저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요. 돈 네. 10,000원 받자고 그 복잡한 절차 거쳐서 환급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또 이거를 문자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다 사람마다 절차를. 이제 상황이 다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한 정보였어요. 금산댁 천 PD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끝곡 듣겠습니다. 류지광 똑같은 사람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남자라는 이유로 하는 날이죠. 바람에 꽃잎이 떨어져요. 달빛이 구름에 가리워요. 비가 내려요. 어둠이 깔려요. 당신이 떠나갔던 그날
옛날처럼 옛사랑이 아련하다 누가 말했나 내 님이 싫어졌다 누가 말했나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바람에 낙엽이 떨어져요 별빛이 구름에 가리워요 눈이 내려요 어둠이 깔려요 그래도 당신은 똑같은 사람 옛사랑이 아련하다 누가 말했나 내 님이 싫어졌다 누가 말했나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디지털 대전환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고향특례시가 세계에 던진 도시에 대한 물음 도시 혁신의 해답을 찾아가는 2023 세계 도시 포럼이 10월 30일부터 2일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2023 세계 도시 포럼. 여러분, 한 달에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